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계사 읽기, 오늘 9월 6일 방송입니다. 자, 이제 저도 방송을 해놓고 학교 수업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고개 든 물가 공포예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 산유국들이 자발적인 감산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정균형 유가라고 하는 개념들도 있죠. 산유국들이 그 사이에 뭐 재정을 좀 방만하게 가져가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를 석유를 팔아서 메꿔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가 좀 비싸져야 돼요. 대체로 한 85달러에서 90달러 정도는 돼야지 균형이 맞춰지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물가 공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근원 PC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더 줄어들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들어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아마 시장은 이제 그런 공포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큰 틀에서 보면은 기술적인 움직임을 계속 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18포인트 밀렸어요. 코스닥은 3.53포인트 밀렸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일가 직전까지만 해도 1,000억대의 순매도였었는데 막판에 한 300억 정도, 35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팔았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파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은 10전 떨어졌군요. 1,330원 50전 마감이 된 상황이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이제 어제로 그 순매수로 돌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순매수로 돌아간 것이 주가 상승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종목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급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혼조 분위기가 이어지고 아마 10월 정도 돼야지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IT 쪽에서 매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운수 장비, 금융업종 이쪽에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차트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봉도 대체로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월봉도 뜨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 좀 말씀드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대 오토웨브나 FNF, 삼성 FTS, 금양, 한국우주, 현대해상, 현대로템, 시세 연속성들이 결여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솔루션, LG디스플레이, CS윈드 이런 종목들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이센스나 JLK, 동학기업 이런 것들 올라왔고요. 밀리는 것은 소브레인 홀딩스와 카나리아 바이오, 신성 델타테크, 레이크 머티리얼스, 테마성 종목들이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테마는 바이오 줄기세포, 유전체 분석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요. 나머지는 크게 움직인 게 없었고, 반도체, 전공정 소재나 LCD 소재, 의료기기 안과 이런 것들이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여전히 가수요가 높아요.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고, 원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이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부담이에요. 분명히 부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안전자산 선호가 벌어지게 되면 또 이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환율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보면 외국인은 내려가는 쪽으로 잡고 있고, 금융투자는 올라가는 쪽으로 잡고 있고, 개인도 올라가는 쪽으로 잡고 있고,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기적으로라도 방향을 좀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금리는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렇죠? 오늘 발표되는 지표는 PMI 지표가 나옵니다. PMI, ISM, 비례적 서비스업이 되겠죠. 아마도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 쪽에는 괜찮거든요. 아직까지. 요건 이제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50위에 있으면 뭐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시황도 그렇고 뉴스 특별한 거 없어요. 모멘텀 실종, 외국인 기관 셀코리아 7만 전자 턱걸이 뭐 이 정도 상황이니까 밖에 없고. 자, 유가 상승이 촉발한 글로벌 강달러, 장중 환율 1337원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밀려 들어갔는데, 핵심만 보면 되는 거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130만 배럴 감산 연말까지 연장하고, 달러 인덱스는 104.77, 3월 이후 최고치, 위안화하고 엔화도 급락했고, 뱅크 오브 재팬은 구두개 립서스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는 이어지지만 상단 연고점 이상 열어둬야 된다. 이건 뭐 제일 끝에 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가가 발목을 잡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쪽에 있는 상장주 절반이 주가가 마이너스였다. 이제 연초 이후에 지수가 15% 정도 올랐지만 종목을 보면은 455개가 올라갔고 470개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주가가 차별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테마에 엮여있던 것들, 실적이 좋아하는 것들은 괜찮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밀려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런 걸 잘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가 이제 AI 쪽 뭐 저기 그 이야기하고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그 카카오는 인공지능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쇼핑이라든지 기사 팔아먹기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짓거리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투자를 소홀히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 두 발, 드시다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그런 좋은 그런 문제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뉴스를 없애라. 일단, 뉴스 이렇게 편집하는 거 없애고, 구글처럼 그냥 이 화면만 내놓고, 그리고 회사는 돌아가야 되니까 쇼핑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기네 지금 물건들이 더 노출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홍성국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개인들은 잘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세수 결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자 감사해줬죠. 그리고 경기 나쁘고 기업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기업들의 법인세, 국세들이 잘 거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빵꾸가 많이 났습니다. 빵꾸가. 근데 이제 빵꾸가 나면 원래 이제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얘네들은 자꾸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간다 뭐 이런 그걸 가지고, 아니 그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흑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빵꾸 난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 정부 출연된 기금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땡겨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회 동의라는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외평기금에서 끌어쓴다는 거예요. 외평기금. 외평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기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환율 방어를 할 때 쓰는 건데, 이거 갖다 써버리면 나중에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이건 큰일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뻔뻔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근데 정신없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또 걔네들 말을 또 고지 들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미래 생활이 개판 나는 건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까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다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짧게나마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수급이 전세 시장을 다 들어올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다른 쪽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순환을 하면은 종목별로는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이 잘 올라가면 좋은데 춤춤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전략을 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좀 그 보고서를 좀 읽고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